저는 오늘 라이브를 진행할 어센트 코리아 마케팅 팀 장윤진이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으실 텐데요. 먼저 하나는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마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분들 이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인텐트 마케팅이라던가 검색 데이터 관련된 많은 정보를 나누고 있으니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콘텐츠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저희 리스닝 마인드 허블이 자주 활용이 될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저 www.listeningmind.com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7일 트라이얼을 드리고 있고요. 혹은 저희가 원래 이 트라이얼은 한 명당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하는데 리마 라이브 혜택으로 한 번 더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리마 라이브 중간에 저희한테 회사명, 성함, 그리고 리스닝 마인드 허블 가입 시 사용한 계정을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 채팅에 남겨주시고 저희 호스트 및 토론자가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효율을 높여줄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SEO 전략이에요. 제가 이걸 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저희가 이제 리마 라이브를 상반기부터 쭉 진행을 했었는데, 콘텐츠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참여자분들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에게 이 콘텐츠 SEO라는 게 굉장한 과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여기서도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이전 회사에서도 이제 브랜드 콘텐츠 마케터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마케팅 활동들을 했는데 어센트 코리아에 들어오고 나서 내가 했었던 일들이 좀 많이 잘못됐었구나 하는 그런 좀 충격적인 깨달음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 말고 이제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깨달음에서 얻었던 그런 과정들이 다른 분들께도 조금 유의미한 어떤 인사이트를 전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어센트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했고, 그리고 와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그런 비포 애프터 그 과정을 좀 공유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콘텐츠 마케팅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질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콘텐츠 마케팅을 하면서 항상 저를 괴롭히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약간 콘텐츠 마케터라면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이게 매출이랑 관련 있나요? 더 크리에이티브하게는 안 되나요? 우리도 그거 합시다. 요즘 유행하는 그거. 이거 하면 매출 뛰나요? 효율이 왜 안 나오죠? 이런 것들이 사실 저를 괴롭히는 질문이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회사 차원에서는 충분히 마케터들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좀 쉽게 사실 대답을 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센트 코리아에 들어오기 이전에 어떻게 일을 했었나 하고 조금 되돌아보면, 먼저 기본적으로 현황 확인을 하는데, 이 현황 확인은 주로 방문자 수를 체크한다거나 상위 노출되는 콘텐츠 개수가 얼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블랙키위랑 네이버 광고에서 키워드를 발굴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쓰는 시간이 좀 상당 부분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조사에도 1시간 이상, 뭐 최소 1시간이지 한 두세 시간 이상은 좀 썼던 것 같고요. 여기에 기반의 콘텐츠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저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일을 했었어요. 이렇게 했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 핵심 키워드 발굴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블랙키위에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입력을 하면 이미 경쟁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나와요. 즉, 상위 노출이 되게 힘들다는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브랜드 사이드에서 우리 잠재 고객이 검색할 만한 것들을 머릿속에 그냥 뇌피셜로 떠올린다면 그 키워드는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들은 사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질 좋은 키워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찾은 키워드들은 금방 고갈되기 마련이었어요. 그리고 블로그라는 게 결국에는 네이버랑 구글 이런 외부 알고리즘에 의존을 해야 하는 거다 보니 상위 노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실 텐데 제 콘텐츠가 네이버 뿜 이런 데 한번 노출이 되는 날에는 정말 10만, 100만이 우습게 찍혔었고 또 그렇지 않은 날에는 다시 방문자 수가 두 자리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결국 회사 전략과 따로 노는 성과라는 점이었어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콘텐츠 마케터에게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를 상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뿐만 아니라 매출 사이드랑 연결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해보셔서 아시다시피 블로그 글로 바로바로 매출 전환이 찍히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회의에 참여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회원가입 수, 매출 이런 거를 중시 여기는데 저는 거기서 할 얘기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네,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 내가 하는 일이 맞는지 이런 고민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프터 어센트, 제가 어센트 코리아에 들어오고 나서 생각해보니 저한테는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전체 전략의 부재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콘텐츠 작성에 드는 리소스였습니다. 먼저 전체 전략의 부재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에 이제 말을 할 콘텐츠 마케팅 전체 전략이라는 게 조금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콘텐츠 작성에 드는 리소스라 함은 이제 리소스가 사실 콘텐츠를 만드는데 상당 부분 소요가 돼요. 그런 것들이 회사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추가 리소스를 뽑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왜 뽑아줘야 하지라는 그런 챌린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둘 다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먼저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을 구상하고 또 데이터 기반으로 리소스를 줄여서 많은 콘텐츠를 발행해 콘텐츠 마케팅의 효율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는지 총 네 가지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현황을 파악하는데 제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게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전체 전략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CDJ 기반의 콘텐츠 전략 수립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에 기반해 각각의 콘텐츠를 어떻게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 작성된 콘텐츠들이 검색 엔진에서 잘 읽어갈 수 있도록 테크니컬 SEO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현황 파악인데요. 보통 콘텐츠 마케터가 현황을 파악하는 건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먼저 방문자 수가 많은지, 그래서 그 링크, 그 블로그 콘텐츠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는 사람들, 즉 상품 페이지로 이동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고, 거기서 또 구매 버튼은 얼만큼 클릭이 되는지, 그리고 상위 노출되는 콘텐츠가 현재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방문자 수가 많으면 좋은 블로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제가 두 가지 홈페이지의 오가닉 키워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Ahref라고, 어, 오가닉 키워드, 그리고 오가닉 트래픽이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툴이에요. 이게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두 곳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웹페이지인데요. 먼저 왼쪽을 보게 되면 카무트 효소, 맥주 효모, 대마 종자유, 혹은 산양류 단백질, 글루타치온 가격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좀 검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브랜드가 어디인지 알게 되는데 듀오락이라는 브랜드 키워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어센트 코리아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구글에 어센트 코리아를 쳤을 때 어센트 코리아로 유입되는 건 이거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저희가 잡아야 될 대상은 어센트 코리아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앞단에서 어느 마케팅 컨설팅 회사가 필요할지 어느 데이터를 써야 할지 궁금해하는 수많은 마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콘텐츠 마케터 이런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키워드로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듀오락으로만 유입이 되고 있고 잠재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는 많지가 않아요. 물론 케르세틴, 비피더스 유산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듀오락 혹은 이제 타사인 듀오 찾기 듀오 사이트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잠재 고객이 초기 탐색 단계에서 검색하고 있는 이런 양질의 키워드, 우리 브랜드는 모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건강기능식품을 충분히 구매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이런 키워드로 받아내고 있는 왼쪽의 사이트가 훨씬 더 좋은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단순히 방문자 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을 검색할 만한, 우리 제품을 구매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 홈페이지로 유입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어, 사실 조금 자랑을 하자면 왼쪽은 어센트 코리아의 그런 SEO 컨설팅을 받은 곳이라 이렇게 좋은 지금 양상으로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 파악을 하는 방식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잠재 고객이 유입되고 있을까? 그리고 잠재 고객의 검색 여정에 우리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을까? 그리고 우리 콘텐츠는 고객이 정말 원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여기서 이제 전체 전략을 그리는 CDJ가 필요하게 됩니다. CDJ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고객 구매 여정인데요. 제가 구글에 이걸 검색을 했을 때 아마 저랑 비슷한 화면을 보게 되실 텐데 CDJ가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업체마다 CDJ를 정의 내리는 것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는 일단 이렇게 저희가 내부에서 쓰는 그런 6단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6단계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업체마다 혹은 그 업종마다 특정 카테고리가 없기도 하고 또 추가 카테고리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사실 CDJ가 이것만 1시간 말해도 충분히 양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간략하고 빠르게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치만 CDJ가 워낙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지금 말하는 것 이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리고 우리 회사에 맞는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리마 라이브 참여자분들을 대상으로 커피챗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피챗을 통해서 더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냉장고 시장으로 조금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초기 탐색 단계는 브랜드, 제품을 결정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정보를 탐색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김치 냉장고, 미니 냉장고 추천, 무드업 냉장고 추천 이렇게 있는데 초기 탐색 단계에 두드러지는 특성이라고 하면은 브랜드가 들어가지 않은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아직 브랜드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앞단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보 탐색 단계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브랜드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하게 되는 건데요. LG 김치냉장고, LG 오브제 냉장고를 검색하면서 이 제품 정보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찾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험 탐색 단계죠. 이제 소비자들은 그냥 제품에 대한 정보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의 리뷰를 조금 더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험 탐색 단계가 보통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LG 김치냉장고 리뷰, 삼성 LG 냉장고 비교와 같은 키워드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어떤 걸 구매해야 될지 어느 정도 정했다면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어디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하이마트 이런 데서 할인을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단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LG 냉장고 가격, LG 냉장고 할인 등의 키워드들이 이제 구매 확정 단계에 속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오브 퍼체이스가 곧 구매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케터분들이 보통 여기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요새는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워낙에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리텐션도 중요한 지표로 보는 만큼 구매 이후에 이 키워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후 경험, 리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구매를 한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로 이제 냉장고를 이미 검색한 사람들이 냉장고 정수기 필터 교체 혹은 냉장고 청소 방법 등을 검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퍼널이 좁아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초기 탐색 단계의 사람들이 100% 우리 브랜드 정보 탐색으로 넘어온다면, 그리고 이 100% 구매 확정까지 간다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로는 구매 이전에 다들 검색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퍼널이 좀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보통 이제 기업에서 퍼포먼스 광고를 하게 되는 것들은 우리 브랜드 키워드가 들어간 그 지점, 점점 아니면 경험 탐색이 들어가는 이 좁아지는 지점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 고객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이 초기 탐색 단계에 있고 이들 역시 우리가 공략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초기 탐색 단계의 사람들은 구매 지점까지 너무 거리가 멀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물론 초기 탐색 단계에 한 번 노출시키면 그분들이 이제 구매까지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초기 탐색 단계에서 우리 브랜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또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신뢰도를 쌓는다면 이것이 곧 우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따라서 이들을 구매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블로그가 꼭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단계마다 받아야 될 온드 미디어가 조금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초기 탐색 단계에서는 보도자료, 블로그에서 받고 구매 확정 단계에서는 이제 이분들은 바로 구매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벤트, 기획전 페이지 등이 노출되어야 하고 등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우리 브랜드의 온드미디어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실 거예요. 전체 SEO 전략을 짜실 때 이렇게 CDJ를 한번 그려보시고 여기에 맞는 우리 온드미디어가 어느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우리가 특정 사이트, 온드미디어가 부족하다 하면 블로그에서 어느 단계까지 잡아야 하는지 이 부분을 점검을 해보시면 좋고 또 블로그도 여기 있는 충분한 단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CDJ를 그리고 나서 각 단계별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각 단계별로 잡아야 하는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CDJ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이제 CDJ의 예시를 보게 된다면 네,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초기 탐색, 정보 탐색, 경험 탐색, 구매 확정, 그리고 구매 후 경험, 리텐션까지 이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제가 3.3이라는 브랜드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이번에는, 어, 반려동물 영양제로 한번 다시 만들어 봤어요. 저희 자료를 가린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화면을 잠깐 조정하겠습니다. 네. 좀 작아졌죠? 이렇게 봤을 때 초기 탐색부터 리텐션까지 보게 되면 먼저 초기 탐색에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 그 종류를 찾으시더라고요. 기관지 영양제인지, 관절 영양제인지, 눈 영양제인지, 혹은 이거를 강아지가 어떻게 먹을지 짜먹는 영양제도 있고, 그리고 영양제 간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이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 이런 키워드들이 초기 탐색 단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탐색, 여기서 이제 브랜드 키워드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니까 종근당이 좀 강아지 유산균으로 유명하고 유유제약이라는 것도 어느 하나의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의외였는데 사람들의 영양제만 아이오브에서 직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 영양제도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 것을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브랜드에 대한 정보, 제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을 했다면 이후에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후기를 좀 확인을 하는데 강아지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DC 그리고 덕후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좀 확인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구매 확정 단계에서는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사이트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매는 또 종근당 제품이 코스트코에서 많이 판매가 되는지, 라미벳, 코스트코라는 키워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 경험으로는 이제 저도 강아지를 키워봐서 알지만 강아지들에게 맛없는 걸 먹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검색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 이제 강아지 영양제 먹이는 법이 있고 또 강아지는 사람이랑 다르게 체중이랑 체급에 따라서 급여량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강아지 오메가3 급여량 계산기, 강아지 오메가3 과다 복용 등을 검색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하려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요. 저는 실제로 이거를 만드는데 한 정말 20분 정도? 2, 3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정말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뎁스 있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간략하게 진행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따 보여드릴 저희의 툴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텐트 파인더고 하나는 패스 파인더입니다. 먼저 인텐트 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업군 전반을 조금 훑어볼 수 있는 툴인데 이 부분은 이따 시연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어, 여기서 보셔야 할 거는 여기에 있는 토픽이라는 거예요. 토픽은 제가 넣은 키워드들의 공통된 워딩을 바탕으로 핵심 토픽 주제를 뽑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영양제, 유산균, 기관지, 오메가3와 같이 주제가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들이 핵심적으로 검색하는 키워드, 특히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무엇인지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키워드를 찾았으면 이 키워드가 고객의 구매 여정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여기서 고객들이 우리 그 강아지 기관지 영양제라는 키워드 혹은 우리 브랜드를 검색하기 이전에 어떤 것들을 검색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또 그 CDJ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따 크게 보여드릴게요. 강아지 기관지를 영양제를 검색하기 앞단에는 좀 정보성 키워드를 많이 찾고 이후에는 이제 프로젝트 21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프로젝트 21 유산균 이렇게 제품을 같이 넣어서 검색하는 그런 구매 여정을 패스파인더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전략을 전체적으로 봤다면 다음으로는 주제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고객 인텐트를 먼저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고객의 인텐트는 이제 그 구글 이런 데서 나누는 게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하긴 한데요.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텐트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정보형 의도부터 살펴보면요. 정보형 의도는 좀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의도로 초기 탐색 단계, 그리고 구매 이후에 좀 분포를 하게 되고, 보도자료, 뉴스 기사, 블로그로 받아야 하는 단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형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은 지금 당장 구매할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정보를 알고 싶을 뿐인데 냅다 이걸 사세요라고 하면 고객은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클릭을 안 할 테고 클릭을 하더라도 빠르게 웹페이지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 알고리즘에 의해서 좋지 않은 고객의 인텐트에 맞지 않은 콘텐츠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위 노출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노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웹페이지가 어느 의도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형 의도는 말 그대로 장소, 웹사이트로 이동하려는 의도고요. 주로 홈페이지라던가 위치 정보가 노출이 되고요. 상업형 의도는 특정 상품, 서비스의 상업적 정보를 탐색하는 의도로 제품에 대한 좀 구체적인 검색을 이어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형 의도는 상업형 의도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구매 의지가 강하고 제품이 정해졌기 때문에 바로 상품 상세 페이지나 이벤트 페이지가 노출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형 의도를 보시면 고양이 알러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걸 검색하고 있고, 이동형 의도는 고양이 면역 치료를 할 병원이 어디인지, 약 파는 곳이 어디인지 찾고 있다면, 상업형 의도는 고양이 알러지 사료 추천, 고양이 알러지 샴푸를 찾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형 의도는 특정 제품까지 정한 이후에 뭐 할인 쿠폰을 검색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 저희는 지금 계속 블로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형 의도에 맞춰서 글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의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거를 직접 검색 엔진에 쳐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양이 알러지약 추천을 넣었을 때 어떤 글들이 노출되고 있는지
여기에 블로그 글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지, 혹은 타사의 상품 페이지가 노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1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긴 한데요.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리스닝 마인드 허블에서 키워드를 넣고 검색 인텐트를 정보형으로 넣게 된다. 이거를 클릭하게 된다면 정보형에 맞는 그런 키워드들만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모든 키워드가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강아지 관절 영양제는 무조건 정보형이기만 하고 강아지 기관지 영양제는 이동형인 게 아니라 특정 키워드는 정보형이면서 상업형일 수도 있고 이동형이면서도 상업형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복수 인텐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형 키워드 중에 좀 검색량이 많은 강아지 기관지 영양제를 에 대한 주제로 글을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에 세부 내용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서론은 다 작성을 하면 되고, 본론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 부분을 보통 저는 자료 조사를 하면서 타사 블로그에서는 어떤 거를 검색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리스닝 마인드 허브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강아지 기관지 영양제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앞단에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고 이후에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는구나를 패스파인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하나의 키워드들이 모두 블로그 콘텐츠의 꼭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 기관지 영양제 앞단에 이렇게 이 흐름을 보시면 강아지 기관지 협착증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소리가 날 때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여야 하는지를 검색을 하시다가 결국 영양제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블로그 꼭지가 먼저 소리, 관리, 음식, 영양제 해서 우리 제품을 노출할 수 있을 거고요. 혹은 또 다른 흐름을 하나 보게 된다면 여기 강아지 단백질 보충제, 눈 영양제, 종합 비타민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에게 기관지 영양제를 먹여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페인 포인트보다는 강아지에게 뭘 먹이면 좋을지를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그 영양제 종류 중에 하나로 기관지 영양제를 고르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먹이면 좋은 영양제 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블로그 콘텐츠를 하나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자료조사에 드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위 노출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게 실제로 우리 고객들이 검색을 하는 여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객은 우리 글을 하나 클릭함으로써 여러 단계를 검색을 해야 하는 것을 하나의 콘텐츠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결국 고객이 원하는 것을 우리 콘텐츠 하나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그런 체류 시간 등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구글 알고리즘에 반영이 되어서 상위 노출하는 데 굉장히 좋은 유리한 그런 콘텐츠가 됩니다. 나는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법도 좀 공유드리려고 해요. 아까 경로에 이렇게 많은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동일한 의미 단위로 묶었을 때 강아지 기관지 협착증 관리법이라는 클러스터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 클러스터를 보면 페르소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GPT 기반으로 자동으로 생성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건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반려견 주인, 강아지 건강에 대한 지식을 쌓고자 하는 새로운 반려견 주인 등 이거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페르소나로 보여주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던지는 질문 리스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 리스트를 그대로 긁어서 AI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요새 챗GPT가 계속 오류가 생겨서 저는 제미나이를 한번 써봤는데요. 여기에 프롬프트로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나는 강아지 영양제를 판매하는 마케터야. 강아지 영양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려고 해. 우리가 타깃 페르소나로 설정한 사람들의 질문 리스트를 아래에 전달해 줄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글을 작성해 줘. 사실 프롬프트도 잘 쓰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냥 정말
정말 간단하게 썼어요. 그리고 아래에서 허블이 찾아준 그런 페르소나를 넣었는데 이렇게 제미나이가 알아서 글을 써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질문 리스트는 결국 우리의 잠재 고객이 실제로 구글 검색창에 던지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걸 콘텐츠로 만들었을 때 우리 잠재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콘텐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당연히 어느 정도의 휴먼 터치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AI를 통해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리소스를 3배에서 4배 정도는 당연히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테크니컬 SEO인데요. 이제 테크니컬 SEO는 사실 지금 시간 관계상 중요도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통 글을 쓰시면 독자를 잠재 고객으로만 상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검색 엔진도 굉장히 크게 고려를 해야 할 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테크니컬 SEO를 설정하지 않으면 구글은 이 글이 어떤 글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구글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글에게 이 글은 어떤 글인지 알려주는 그런 기본 작업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타이틀 태그라던가 메타 디스크립션 등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구글에다가 이제 테크니컬 SEO 방법을 검색을 하면 또 상세히 아실 수도 있고 혹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커피챗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쪽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제가 이 설명드린 것들을 직접 리스닝 마인드 허블에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잠시 화면을 이동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스닝 마인드 허블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저는 이제 강아지 영양제에 대해 검색을 하고 싶지만 강아지 오메가3 유산균은 영양제라는 키워드만을 넣었을 때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라서 오메가3 강아지 유산균까지 넣어서 검색을 했고요. 그랬을 때 키워드 개수, 토픽 개수, 월 평균 검색량 합계, 연간 총 검색량 합계, 성별 특성 비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네이버랑 구글 합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각각 키워드에 대한 이제 검색량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텐트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산업군보다는 좀 토픽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하는데요. 아까 토픽을 확인을 해서 CDJ에 그리는데 활용을 했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상위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토픽이 영양제고, 그 다음이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종류가 또 나오게 되는데 기관지인지 관절 영양제인지 눈에 좋은 영양제인지 피부에 좋은 영양제인지 그리고 눈물에 좋은 영양제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반려동물 영양제에서 주요하게 물어보고 있는 주제를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했다면 이거를 이제 CDJ에 활용을 하실 때는 여기에서 패스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제가 블로그 글을 위한 거니까 정보형 인텐트로 걸러서 키워드를 보면 관절 영양제, 기관지 영양제, 눈 영양제 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기관지 영양제 검색 경로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검색 경로를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네, 보시면 강아지 기관지 영양제를 검색하기 전에 어떤 키워드들을 검색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관지 협착증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검색을 하고 있고, 앞단에 보면 강아지 기관지 협착증에 좋은 음식, 그리고 증상, 약, 원인, 치료,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말티즈 기관지, 푸들 기관지 협착증과 같이 좀 제, 어, 강아지 종류의 종이라고 하나요? 네, 강아지 종에 맞춰서 또 검색을 이어나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탐색 단계에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DC를 넣어서 후기를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네, 이거를 조금 더 많은 키워드들을 볼 수 있게 한다면, 네, 이렇게 눈 영양제, 강아지 영양제, 눈물 영양제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 공유드렸던 것처럼 페르소나 그거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키워드를 페르소나 뷰로 보게 된다면 경로 안에 있는 키워드를 의미 단위로 좀 동일한 의도로 묶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강아지 기관지 치료에 관심 있고 기관지 협착증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장병에 관심 있는 분들도 기관지 영양제를 같이 고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아지 영양제, 그리고 강아지 건강 전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강아지 기관지 영양제를 검색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 중에 강아지 기관지 협착증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페르소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GPT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반으로 한번 제미나이에게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붙여넣기 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제미나이로 넘어가서 제가 질문을 프롬프트를 미리 작성을 해놨어요. 여기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아까 리스닝 마인드 허블에서 찾은 그런 페르소나를 복붙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입력을 하면 제미나이가 제목부터 콘텐츠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콘텐츠 CDJ 그리고 고객 여정을 확인하고 그 키워드의 인텐트를 확인하고 그리고 페르소나 기반으로 글을 쓰는 것까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공유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원래 PPT로 돌아가서 좀 이후에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리스닝 마인드 허블에 신기능이 나왔어요. 마이 키워드라는 기능인데, 기존에는 저희 인텐트 파인더에서 키워드를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텐데, 거기서 계속해서 보고 싶은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브랜드를 검색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핵심 키워드를 잡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루틴하게 들어가실 텐데, 이렇게 실험실에서는 이제 내가 주요하게 보는 키워드들을 매일매일 그냥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간략한 대시보드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픽 단위로 조금 검색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키워드별 검색량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키워드 검색량을 어, 시-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전 시점과 비교해서 증감률과 증감량까지 자동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해서 어제부터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8월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라이브를 진행을 할 거예요. 주제는 리스닝 마인드 핫데이터 모음집입니다. 7월에는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진행한 콘텐츠 SEO처럼 UCG 위주로 진행을 했다면 8월에는 조금 더 데이터 시연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제로 선정한 게 상반기에 진행했을 때 굉장히 뜨거웠던, 관심이 많았던 그 주제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산업군이 있거나 하시는, 우리 브랜드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군이 있으면 들어보시면 좋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색 데이터를 우리 브랜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라이브를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트라이얼에서는 네,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커피챗 신청해 주시면 브랜드랑 경쟁사 현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아직 신청을 못 하셨다면 이후에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피챗을 신청하시게 되면 이제 내부 고민이나 이슈에 따른 키워드셋을 어떻게 설정하고 인사이트를 어떻게 뽑아내야 하는지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주제죠. 고객의 인텐츠가 담긴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콘텐츠 글감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잠재 고객 설득만큼 어려운 게 내부 직원, 내부 보고 라인을 설득하는 일이죠. 그때 검색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채팅방으로 커피챗 링크를 하나 남겨드렸는데요. 여기서 신청하시고 저희 커피챗 통해서 더 많은 설명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궁금하신 키워드가 있으시면 저희가 한두 개 정도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테크니컬 SEO 관련된 설명을 지금 간략하게 드리면 되겠네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타이틀 태그라고 해서요. 구글에 어떤 키워드를 넣어 보시면 이게 어떠한 페이지인지 굉장히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핵심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 키워드를 앞에 배치하셔야 사람들이 우리 거를 클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약간 압축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한글 기준으로 32자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이게 오히려 조금 글자 수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다 읽지 않는 컴팩트한 것, 다른 타이틀에 조금 눈이 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있는 메타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틀 태그에서 설명하지 못한 것을 메타 디스크립션에 녹여내면 된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길게 요약 설명문을 넣을 수 있고, 이게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라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해서 좀 요약문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타이틀보다는 좀 길게 80자를 넘지 않는 양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H 태그인데요. 저희가 이 콘텐츠를 클릭하고 나면 보통 제목, 소제목 이런 것들이 H 태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H1은 주로 제목이랑 동일하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H2, 예를 들면 내가 반려동물 영양제에 대한 글을 썼고 첫 번째 주제는 기관지 협착증 영양제면 이게 H2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주제가 강아지 눈물 자국 영양제면 이게 또 H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1은 하나지만 H2는 여러 개, 소제목들이 H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글을 작성하다 보면 소제목 안에서도 또 소제목을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강아지 기관지 협착제 영양제가 H2라면 거기서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되고 효능이 어떤 것들이 있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이 각각 H3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알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어떤
것이 들어간 이미지인지 구글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더현대 서울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전 라울 듀피라는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타겟 키워드가 들어가야 하고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단순히 내용을 구분하려고 넣는 그런 이미지라던가 페이지 구성을 위한 이미지에는 알트 설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이미지라고 하신다면 이 이미지 알트 텍스트를 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혹시 또 후속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라이브가 끝나도 오픈 채팅방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에서 많은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오늘 양이 많아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느라 어느 정도 아쉬움이 있는데, 커피챗 신청해 주시면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어센트 코리아 블로그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거기에도 콘텐츠 SEO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아요. 특히 저희 컨설팅을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 또 글을 많이 써주시고 있어서 현업에서 얻은 인사이트 같은 것들이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 블로그 통해서도 많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라이브에서 좀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라이브는 8월 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되고 일상 깊숙이 파고든 웰빙 저당 검색 트렌드를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